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뭐냐면, 우리가 그 연충의 한도가 지금 우리가 이쪽 아까 했던 퇴충도 그렇고 지금 한 연충도 그렇고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송금된 한도니까 그럼 세법상 한도는 그럼 설정액인 거예요. 설정액. 알죠? 설정액 구할 건데 우리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아까 사례는 아이고 죄송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랬더냐.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는 뭐였었냐면 다 이랬었죠. 회사가 예금 잔고만큼 회사가 요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예금 잔고를 무조건 맞췄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를 내요. 알죠? 그래서 또라이를 좀 냅니다. 죄송해요. 알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실, 이 산식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아까는 여러분들 분계로 본 거고요. 알죠? 분계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산식으로 표현하기 분계가 아니라 자 보시면은요 자 아까 우리가 추계액이 200원이었죠 단기말 추계액 했죠 근데 아까 세법상 단기말 잔액이 퇴충의 잔액이 3원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여기 퇴충의 기말 잔액이 3원이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어디 갔냐 여기 있는 197원이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연충잔액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채잔액은 무조건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연충잔액이었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연충이 부채죠. 그럼 우리가 부채잔액이 비용이에요? 아니죠.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올해 부채 증가액이 비용이지 우리가 부채 잔액이 비용이 아닌 거예요. 되세요? 우리가 항상 비용은 우리가 설정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잔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잔액에다가 설정 전 잔액을 뺀 게 설정액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아마 아까 연충의 여기 보시면 아까 연충의 설정 전 잔액이 57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거. 연충이 기초에 95. 근데 38 감소. 그럼 설정 전잔액 57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됐죠? 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는 뭐냐? 여기. 자, 우리가 연충 잔액만큼 회사가 예금 잔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이거. 예금 잔고가 연충 잔액만큼 있는 회사, 요게 정상적인 회사.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는 야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기말 부채 잔액은 197원인데 이미 설정 197원인데 예금 잔고가 그만큼 있네. 그러면 이 197원을 다 연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잔액이고 우리는 지금 한도 설정해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설정 전 잔액 빼야죠. 잔액에서 설정 전 잔액 빼면 그게 올해 연충의 증가액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설정 전 잔액이 197에서 57 빼니까 140원이고요. 요 140원이 세법상 연충의 설정액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회사. 이제는 또라이. 뭐냐면 예금의 기말 잔액은 200원 맞추는 회사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세법에서요. 자, 연충으로 올해 연도 말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197원이에요. 197원인데 회사가 예금의 기말 잔액을 200원만큼 넣었대요. 즉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보다 더 많이 예금 잔고가 있는 거죠. 맞죠? 요거 세법이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만약에 회사가요, 여기 보실게요. 예금의 기말 잔액이 4조로 했대, 4조? 느낌을 드리게 4조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만약에 들어보세요. 자, 세법에서 예금의 기말 잔액을 회사가 4조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조나 가지고 있으면 야, 회사 너희들이 예금 잔고가 사조가 있으니까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사조나 갚을 수 있네? 사조나 줄 수 있네? 근데 만약에 연충에 설정 잔액이 없대요. 그럼 없으면 사조를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요. 이해되세요? 세법 입장에서 뭐냐면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보다 많이 예금 잔고를 쌓으면 그건 너희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놈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잔액보다 예금 잔고가 더 높은 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다 인정하면 비용 사조 인정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삼성전자면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금 많이 내니까 예금 잔고를 한 100조 맞춰놓으면 되겠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197원이에요. 알겠죠? 요거 인정하지 않습니다요. 자, 그러면 올해의 설정액은 140원이 되겠죠? 세법상 설정액.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사례는 뭘까요? 잔액이 적은 거. 우리가 연충 잔액보다 우리가 회사가 예금 잔고가 적은 회사. 알죠? 네, 보시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또라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은 또라이지만 지금 하는 세 번째 사는 또라이가 아니에요. 보시면. 자, 회사가 예금 잔고가 180원이래요. 알죠? 한번 해볼게요. 자, 세법 이러는 거예요. 자, 세법에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잔액은 197원이다. 근데 이 197원을 인정받으려면 예금 잔고가 그만큼 있어야 인정해 줄 수 있다. 맞죠? 근데 세법에 보니까 야, 너 예금 잔고가 180원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180원까지밖에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줄 수 있는 금액이 197원이 안 되고 180원까지밖에 없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180원까지밖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연충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보다 커도 안 되고요. 작으면 야, 요거는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 잔액보다 네가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줄 수 있는 예금 잔고가 적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197원 안 되겠다. 180원까지만. 됐어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작은 겁니다. 요 단기말 연춘 잔액하고 예금의 기말 잔액이 좀 작은 걸 인정해, 세법이. 기말 잔액이 많아도 안 되고 적으면 적은 것까지만 갚을 수 있으니까 적은 것까지만 인정. 이렇게. 그럼 180원 잔액이잖아요, 잔액. 근데 우리는 지금 잔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설정액 비용 구하는 거니까 180원에서 57원 빼에 나머지 123원이 우리의 설정액이에요. 그럼 제가 이건 왜 또라이라고 안 했을까요? 얘는 또라이인데. 왜 녹색은 또라이라고 안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거는 실제 업무에서 써먹으시면 좋아요.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 이익이 얼마냐면, 올해 연도에 이익이 얼마냐면은요, 얼마라고 할까? 40원이래요, 40원. 올해 이익이 40원이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정액이 비용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140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100원을 환급받아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은 40원까지만 인정받는 게 좋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금 잔액을 얼마냐? 97원으로 맞추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197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97원밖에 없잖아요. 97원만 인정. 근데 이미 57원이 있으니까 세법은 설정이 비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럼 40원 비용하면 이익 40원에서 비용 40원 인정받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려우신가 이거?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익이 40원이면 세금을 안 내고 싶어요. 세금 안 내고 싶으면 40까지만 비용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굳이 180원 해가지고 123원을 비용으로 123원 인정받아봤자, 맞죠? 어차피 마이너스 어차피 세금 안 내면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올해 연도에 우리 회사가 세금을 줄이고 싶어요.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40원까지만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97원만 넣으면 되겠지, 잔액을. 97원에서 여기 57원 빼고 40원까지만 인정받는 거니까.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건 실제 업무 그거고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이제 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 이게 이겁니다. 이게 1번 한도는 뭐냐면 요 한도. 뭐냐면 여기 단기말 축에 여기 부채 잔액이죠. 여기 부채 잔액에서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을 뺀 게 세법상 연충의 기말 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도는 뭐냐면 어디 갔어? 동그라미 1번 한도는 세법상 연충의 단기말 잔액이에요. 맞죠? 이렇게? 맞죠? 부채 중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단기말 잔액이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요게. 근데 예금의 기말 잔액 뭐예요? 요거. 방금 요 사례 따지면 이거 197원이잖아요. 197원. 맞죠? 197원. 예. 맞죠? 197원. 근데 뭐예요? 회사가 예금 잔고가 200원 있어요. 이거 인정해요? 아니죠. 야, 197원까지만 넣어야지. 200원이면 너무 비용 인정 많이 받지 않니? 안 돼. 그럼 둘 중에 작은 거죠. 또는 만약에 아까 사례에서 녹색. 얘가 예금 잔고가 180원이었잖아요. 세 번째 사례. 그럼 뭐를 인정해요? 180원까지만. 197원 부채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야, 180원까지밖에 없으면 180원까지밖에 종업원한테 줄 수 없잖아, 나중에. 그럼 180까지만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둘 중에 미니멈이죠, 미니멈. 이해되세요? 미니멈? 근데 여기까지 하면 다 잔액이잖아요. 여기 설정인데 여기는 잔액이죠, 잔액. 그럼 우리가 설정액은 어떻게 구해요? 잔액에서 설정전 잔액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연충 설정전 잔액 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아이고, 뭐야. 요 아까도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엄마나? 미쳤나 이거? 깜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아까 그걸로 따질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장부상 퇴충. 아까 단식부기로 했죠. 단식부기. 예. 그리고 퇴충에 유보 빼고요. 맞죠? 빼면 요게 세법상 퇴충이었죠. 맞죠?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기말이잖아요, 기말. 그럼 아까 어떻게 했냐면 기초에 지급까지 하면 설정전. 설정전에다가 설정액을 누적하면 기말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기초. 기초의 지급. 그 다음에 설정. 여기까지 한 게 기말입니다. 알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만 준대요? 얘가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뭐만 주냐면 여기 장부 줄 거고요. 장부 다. 얘 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만 주죠. 과거의 세무조정만 줘요. 나머지는 안 줄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태충이 없으면 쉬운 거예요. 요걸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 대입하셔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태충 나오면.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문제는 요 서식은 이럴 때 어렵고 이럴 때 쉽다라는 거 문제를 보시면서 이건 쉬우니까 빨리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연충 구할 때 퇴충이 문제 언급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하시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좀. 알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아이고, 이 됐구나 아니고 좀 하나 남았다. 여기요. 자,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연충의 설정 있죠?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 있잖아요. 얘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당연히 회사도 연충 설정이 되겠죠. 맞죠? 그럼 질문.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실기 때 중요하거든요. 아까 했었지만 우리 시험은 회사가 연충 잡는데 안 잡는데요? 절대 안 잡아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충이 없어요. 기업회계 기준은. 알았죠? 그래서 항상 얘는 한도 미달 떠요. 한도 미달. 무조건 한도 미달될 수밖에 없어요. 세법상 한도보다 회사는 무조건 영잡기 때문에 미달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예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부가 나오지 송금 불산입은 절대 안 나옵니다. 한도 초과가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절대. 왜냐면 회사가 비용을 안 적는데 한도 초과 어디 있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 실기할 때 한도 초과 입력하는 게 있고 한도 미달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맞죠? 한도 초과에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건 그건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어겨버린 거예요. 연충을 잡는다라는 거 회계상 회계는 연충 안 잡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암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고 조정, 결산 조정 기억나시나요? 뭐였었냐면 우리 그거랑 달라요.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은 무조건 장부에서 과소 계상할 때 송금 산입이나 입금 산입 있는 거 그게 신고 조정 사항이었고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서 분계를 하지 않으면 맞죠? 장부에서 비용을 과소 계상하면 비용을 과소 계상하더라도 송금 산입 없었잖아요. 맞죠? 그 정도 먹고 싶은 거니까 그건 결산 조정 사항, 신고 조정 사항이고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신고 조정, 결산 조정 이렇게 내요. 이거는 첫째 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신고 조정이 세무 조정이 같은 말이었죠. 신고 조정이 세무 조정이고요. 결산 조정이 장부상에서 조정한다라는 분기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1번만 냅니다. 1번만. 신고 조정으로 설정한다고만 돼요. 왜냐면 장부에서 분계를 결산 조정이랑 끊는다라는 거예요. 연충을. 안 끊어요. 회사는 연충을요. 알죠? 연충을 안 끊으니까 강제적으로 세무조정 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고 조정으로 연충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 말은 회사가 장부에 연충을 안 적으니까 신고 조정으로 반드시 세무조정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요거. 결산 조정은 분계하는 거니까 회사가 분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 분계를 안 합니다. 회사가 연충을. 자, 요렇게만 하고요. 자, 이제는 여기 좀 할게요. 자, 여기 연금 부담금 이쪽. 이제 입력하는 방법 설명 좀